안녕하세요, 세월간입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저희가 또 이렇게 모여서 세월간이를 다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저희가 또 촬영하느라 국내 증시 또 종목 다 커버하시고 바빴죠. 네, 몇 종목 이상 그쵸, 200, 저도 커버를 200 했죠. 종목 하고 200 거의 다 하고. 200종목 이상씩. 그쵸. 이제 한 달 만에 다시 이 새로운 컨텐츠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 세월간이 저희가 앞으로 계속 촬영을 할 거라서 여러분들 미증시와 그리고 국내 증시 데일리 이슈들을 저희가 모두 풀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미증시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증시 어느 분이 먼저 말씀 제가 먼저 네. 하겠습니다. 자, 미증시가 많이 올라왔는데 맞아요. 불안불안해요.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엄청 올라왔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일 우선 올라와서 행복한데 올라오면서 그렇죠. 네. 국내 증시도 근데 같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같이 올라오면서 제일 크게 올라온 날이 역시 공매도 관련해서 공매도 관련해서 올라오면서 같이 올라와줬다. 그건 근데 이따가 국내 증시 얘기. 그쵸. 같이 올라왔는데 차트를 조금만 키워주시면은 네. 이 정도가 자, 될까요?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네. 자, 최근에 거의 일주일간 그 고점에서 한 2주 조금 안 되죠. 한 8일 정도 고점에서 횡보를 하면서 뭔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좀 떨어질 것 같다. 맞아요. 조금 빠질 것 같다. 조정 없는 그쵸. 상승은 없기 때문에. 그쵸.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단시간에 거의 한 달 동안 몇 포인트 올라왔나요? 12,750에서 한 14,300까지 한 600, 700포인트를 네, 그쵸. 이제 조정 없이 한 번에 올렸어요. 네. 또 그 부분을 봤을 때 한 번쯤은 조정이 나올 때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14% 정도 혹시 올랐네요. 많이 올랐네요. 지수가 14% 올랐다라는 거는 되게 많이 올랐죠. 매우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 이러한 이 횡보가 나타나는 이유를 생각을 해봤을 때 우선 일단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전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고 있거든요. 아까 맞죠.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현재 주가가 계속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 이쁜 척하고 계신 네, 건가요? 여기 꽃받침을 방송 중이에요?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그쵸. 그래서 이제 횡보장이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상황입니다. 저는. 맞습니다. 앞으로 주가가 과연 미증시가 상승을 할까 아니면 하락을 할까요? 그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생각을 해봐야죠. 이번 주 미증시 이제 경제 캘린더를 좀 보면은 자 목요일에 뭐 수요일 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지금 금리 얘기 그러니까 지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자 목요일에 미국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나와요. 중요하네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이 실업 청구 건수가 많다와 적다의 또 해석이 또 달라지거든요. 그쵸. 맞죠. 현재 시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실업 청구 건수가 적다라는 건 네. 실업 수당 청구 건수를 덜 한다는 거니까 실업을 덜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맞죠. 그렇죠. 그렇다면 고용은 고용이- 반대로 고용이 탄탄하죠. 탄탄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고용이 탄탄하면 어쨌든 연준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를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CPI, 그쵸. 물가, 그리고 소비자 고용 지표. 그쵸. 두 번째는 고용을 봅니다. 결국에 실업 청구 수당이 적어지면 고용이 탄탄하다는 얘기니까 네. 그렇죠. 물가를 더 잡기 위해서 연준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방향성을 조금 더 러프하게 열어놓을 수가 있다는 판단에 시장은 그걸 악재로 현 시장은 악재로 판단할 가능성이 좀 높은 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네, 그로 인한 이제 조정까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쵸. 이렇게 볼수 있겠죠. 조정이 나온다면 혹시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대근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석하기 저는- 나름이라 사실. 네, 사실 그렇죠. 네,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될 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갭으로 띄운 부분까지는 이 조정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있거든요. 13,750 정도? 네, 800? 그렇죠. 800에서 4,000 이 사이. 저도 좀 비슷하게 보고 있는데 저도 어쨌든 이전 매물대랑 그 이평선들을 생각해 봤을 때 갭을 메우고 꼬리를 달고 올라가서 저도 한 14,700 정도까지를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뒤에 이제 연말에 산타랠리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S&P가 1년 기준에 8% 이상 올라가면
산타랠리가 올 확률이 83%라고 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S&P가 올해 16%인가 제가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10 몇 퍼예요. 어쨌든 8%가 넘기 때문에 산타랠리 올 확률이 좀 더 높다. 그래서 작은 조정을 주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약간 추가적인 근거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이 소비에 대한 그쵸. 이 랠리가 계속이 되고 엄청나게 있죠. 나오죠. 맞죠. 온라인 판매가 그렇게 많이 늘었다고 지금. 맞아요. 그쵸. 맞아요. 맞습니다. 이 랠리가 계속 되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 산타 랠리까지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크기 그쵸. 때문에 그렇게 이어지면 사실상 조정 베스트. 없이 네, 베스트 시나리오죠. 올라갈 수도 있다. 근데 혹시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때 뭐 좀 사셨어요? 그 온라인 쇼핑으로? 저는 못 샀어요 아직. 아, 저도 그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쇼핑 인터넷을 칠 시간이 없었습니다. 요즘에- 저는 퇴근하고 운동하고 집 가면 12시에요. 아, 저는 피로 퇴근하고 바빠. 누우면 바로 자가지고 모두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또 따로 이슈가 있나요? 미증시 이슈는 아직까지는 없고 그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제 발표하는 캘린더만 살짝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수요일 이제 미국 실질 3분기 GDP 성장률이 나오고요. 10시 반에 나옵니다. 한국 시간으로. 그리고 미국 연준 베이지북. 베이지북 내용이 좀 영어로 돼 있는데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이 부분이 이제 금리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베이지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수요일에 뉴질랜드 금리가 결정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영향이 많이 갈 수도 있다라고 그쵸. 생각을 좀 금리는 항상 해주시면. 중요하니까. 그쵸. 뭐 미국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 세계로 또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네, 맞죠. 그래서 위아더 월드니까 다 같이 봐야 할 것 같고요. 근데 사실상 미국 눈치를 많이 보는 실정이어서 맞죠. 기축 통화랑 그쵸, 어쩔 그쵸. 수가 없죠.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 뉴질랜드 그냥 참고용. 그냥 참고. 얘네 올렸구나, 네. 내렸구나, 동결했구나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목요일 날 방금 말씀드린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어떤 게 있죠? 한국 금리 결정이 또 그쵸. 목요일에 있습니다. 그건 이제 국장으로 이제 그럼 국장으로 그냥 넘어갈까요? 네, 여기까지 하면 되고, 뭐 더 하나만 더 하면 얘기해주세요. 토요일 날에 네. 파월 의장이 이제 또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만 이제 주말에 시간 되시는 분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정도만 이야기하고 국장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보고 쉬시는 것도 주말인데. 네, 맞죠. 기분 좋게. 괜찮죠? 사실 그리고 잠자는 월요일 게- 날- 월요일 날 저희가 어차피 말씀드릴 월요일 예정이니까 날 확인하세요 여러분들. 주말 맞죠, 푹 맞죠. 쉬시고 월요일 날 확인하세요. 네. 있다. 그런 게 있다. 자, 국내 그러면은 증시. 국내 증시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일정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한국은행에서 금리 결정이 금리 결정을 있는데 하죠. 그쵸. 결국 사실 뭐 동결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딱히 그게 큰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 뭐 갑자기 인상한다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 충격은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그냥 언급만 말씀을 좀 드리고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1% 상승 마감을 했어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좀 마감을 했는데 코스닥도 0.76%로 좀 자리를 지켜주는 흐름을 많이 보였습니다. 오늘 뭐 국장에서 맡으신 테마들이 좀 좋게 뜬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네, 그럼요, 맞아요. 그럼요. 그거- 기분이 좋습니다. 그쵸. 제가 그거 질문을 할 건데 어느 분부터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저부터 할까요? 이번에. 네, 좋습니다. 우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종이 조선업이죠. 그쵸. 이 조선업이 현재 이제 3사라고 하면은 삼성중공업이랑 뭐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이렇게 3사라고 하는데 네. 이 3사를 중심으로 상승하는 모멘텀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결국에 이 암모니아와 LPG 선박에 대한 발주, 이 상승으로 인한 이 기대감 이렇게 꼽을 수 있겠는데 자, 이게 좀 깊게 들어가면 전문적인 용어가 나와요. 근데 이걸 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게 결국에 이 산업적인 트렌드 자체가 현재 모든 산업이 다 친환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결국에 이 암모니아 LPG가 이 친환경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암모니아의 경우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으면 1년에 현재 20척 규모로 2035년까지 200척까지 발주를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10배. 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점은 그만큼 이 친환경적으로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면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가격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이 가격도 사실은 정확한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안 되겠구나. 아직 수주가 실질적으로 그쵸. 들어간 게 아니어서 그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의 이 선사들이 벌크선, 뭐 탱커선 이런 선박을 수출을 하는데 자, 이 부분에 비해서 훨씬 고부가 가치 선박이다. 이 정도까지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확실히 원래 하고 있었던 것보다는 네, 더 맞아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런 거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리스크 측면이 항상 중국에 대해서 요인이 나오거든요. 중국이 좀 문제긴 하죠. 네. 항상 어디를 네, 가도 발에 걸려요. 네. 얘네는 약간 쉽게 말해서 값싼 거를 많이 판다. 그렇죠. 그러니까 발주 물량을 최대한 푸는데 또 이러면 제가 또 할 싼값이다. 말이 많아져요. 맞죠. 또 2차 2차 전지. 전지랑 관련이 아우.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국내 선사 같은 경우에는 이 발주 물량보다도 이 고부가 가치를 중심으로 이 산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초점을 좀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확실히 좀 이 사이클이 돌아온 것 같아요. 조선주의 네, 맞아요. 네. 사이클이. 네. 삼성중공업이랑 또 어떤 거 말씀하셨었죠?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 해양. 그 저는 그냥 어쨌든 저는 로봇이랑 기계 테마니까 네. 저 조선 쪽 보긴 보는데 네네. 그렇게 자세히 제가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조선 테마가 조선주가 사이클이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온다라고 맞아요. 그쵸, 유명하죠. 제가 맞아요. 알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 시점이 좀 요새 조선주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그 네. 종목들을 보면 네. 그럼 조선주가 이제 10년에 한 번 돌아오는 사이클이 이제 시작되는 시발점인가 네.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사실은 이 작년도 하반기부터 그런 얘기가 조금씩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시장 자체가 좋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러면서 조선업도 같이 하락을 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항상 이 주가 하락이 나올 때 악재가 같이 동반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악재 요인들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아까 언급을 드렸던 이 중국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 선사들은 이 발주량 자체가 중국에 밀리고 있다. 이런 악재가 굉장히 쏟아지면서 또 주가 하락을 견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측면이 이제 인력난이라고 있는데 자, 우리 앞서서 설명을 드렸듯이 10년 동안 사이클이 존재하잖아요. 그쵸. 10년 동안 이제 그런 불황기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불황기에 이제 고인력들이 다른 산업군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원거리가 안 돼서. 어디로 그럼? 반도체로도 많이 이동을 하고 아. 신사업 쪽으로 이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할 사람이 부족하다. 이런 쪽으로 악재를 쏟으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그렇다면 조선주에 로봇들이 좀 들어가서 일을 하면 맞아요. 아주 맞아요, 좋겠구만요. 네. 네. 제가 그 얘기를 두 드리고 분은 싶었어요. 콜라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네. 이 조선업 트렌드가 네. 친환경에서 이제 무인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AI처럼. 네. 그 자율주행 선박도 맞아요. 그쵸. 네. 그래서 AI로 바뀌면 이제 인력이 기존에 필요했던 것보다는 적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인력난에 대한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그쵸. 인건비도 줄어들고. 맞아요, 맞아요. 이게 로봇 테마가 앞으로 쭉 뜨는 이유입니다. 그 인건비가 점점 비싸지고 있기 때문에. 맞아. 침투력 좋은데? 아 그럼요. 은폐 잘하죠. 침투력 좋은데? 그래서 로봇 테마다 좀 중요하다. 자세히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최근에 있고. 두산 로보틱스가 엄청나게 맞아요. 두산 로보틱스 이거 좀 얘기- 얘기하고 궁금한데. 넘어가야죠. 야 이거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근데 이거 얘기하기 전에 네. 조선 탑픽은? 조선 탑픽은 삼성중공. 아 그쵸. 아, 저도 사실 삼성중공업이다.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딱 띄워놨잖아요. 네. 구간이 명관이다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그렇다고 합니다. 네, 안 올라가면은 삼성중공업? 이 얼간이를 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끝에 있는 얼간이 있잖아요. 저쪽에 그 댓글로 욕해 주셔도 장수하고 싶어 하니까 꽃받침하는 이 꽃받침하고 친구. 있습니다. 네.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산 로보틱스로 깔끔하게 한번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게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아, 제가 이거 말하고 싶어서 이거 못 찍어가지고 입이 간질간질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 야 오늘까지 포함하면요 10일 연속 양봉이 떴습니다. 아이고 많이도 떴네. 거의 한 90%, 80%에서 90%의 상승을 보여줬는데 네. 자, 거의 이제 전날 기준으로 보면은 89,100원까지 올라왔었어요. 지금은 이제 꼬리를 달고 좀 내려와서 네. 81,800원의 종가를 형성해 줬는데 자 우선 시총이 생각보다 두산 로보틱스가 매우 크거든요. 네. 거의 몇 조 단위인데 그러고 올라갔네. 이 몇 조 단위의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이렇게 9일 10일 동안 거의 80%를 올라간다라는 건 네. 엄청난 성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금일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라왔어요.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한 19%까지 고점을 찍고 한 17% 종가를 형성했는데, 자, 두산 로보틱스가 9일 동안 상승을 하는데 그렇다면 로보테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로보테마 전체가 상승을 했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두산 로보틱스만 올라갔었습니다. 독주죠. 9일 동안. 독주. 10일 동안 10일째는 같이 올라갔지만 9일까지 독주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라는 건 전체적인 테마 현풍이 돈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제 두산 로보틱스에만 매수세가 붙었다. 그럼 두산 로보틱스만의 이슈가 있었던 네. 건가요? 그 이유는 크게는 없었고요. 그냥 개별 지능형 이슈가 로봇법. 없었는데 그냥 독주를 한 건가요? 그나마 하나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2024년 흑자전환 흑자전환. 턴어라운드 때문에 올라가면서 지능형 로봇법 또 엮이면서 같이 올라갔는데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될 게 2024년 흑자 전환이 YOY예요. 아 YY. 2024년 1분기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가 아니고 2024년 자체에 연간으로 재물 봤을 때 흑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 기대감이 오른 밸류를 거죠. 땡겨 온 거네요. 예, 근데 너무 많이 올랐다. 많이 땡겨왔기 네. 때문에 단기 매수세, 과열 매수세가 좀 붙었다라고 생각을 좀 해서 물론 여기서 더 붙어서 갈 수 있어요. 9만 원 넘어서 10만 원까지 갈 수도 있지만 네네. 들고 계시는 분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리스크 측면에 그쵸, 그쵸. 관리를 해야 그렇죠. 되니까. 리스크는 무조건 관리를 해야 돼요. 신규 진입은 조금 다음 타점을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두산 로보틱스 영상을 찍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데이업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데이업이랑 저희 유튜브 채널에 네. 들어오시면 거기에 제가 올려놨으니까 두산 로보틱스의 다음 타점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 자, 오늘은 그 두산 로보틱스보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많이 상승을 해줬거든요. 네. 이 친구가 갑자기 아침에 9시 10분, 20분 사이에 1차 VI를 가면서 2차 VI까지 도전하려고 막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산 로보틱스도 초반에 좀 빠지다가 다시 올라온 부분을 보여줬고요. 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 전까지 대장은 역시 레인보우 레인보우죠. 로보죠. 레인보우였죠. 그래서 레인보우가 오늘 상승해주면서 역시 대장이 간다 하니까 로보테마가 다 같이 올라왔어요. 올라오면서 유진 로보틱스도 10% 이상 올랐고 오. T 로보틱스도 10% 이상 올라왔어요. 그쵸. 차이점이 있네요. 이게 사실 그 대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맞죠. 사람을 이끄는 이 리더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두산이 사실 투자자들에서 그 시선이 좋지가 않아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맞죠. 두산이 들어간 기업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다. 약간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인식이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얘 왜 오르는 거야? 근데 오르니까 지금 당장 시장이 눌리는 상황이고 네. 살 건 없고 단기적인 매수세가 계속 맞아요. 유입이 되는 부분도 있죠. 네. 근데 이런 으쌰으쌰 하면서 주가는 올라왔지만 실질적인 이 알맹이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기대감에 그렇죠. 올라온 상태. 네. 그러다가 이제 뭐야 대장은 대장이 난데 나네? 하면서 이제 다 같이. 레인보우 형님이 이제 딱 올라가 주니까 아래에 있는 이제 똘마니 친구들 같이 따라가야죠. 으쌰으쌰 따라갔죠. 형님 가시죠. 가시죠. 이러면서 같이 올라간 거죠. 저희도 비슷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쵸. 97 대장 아니신가요?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오늘 올라오면서 아주 긍정적인 로봇 시장의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두산 로보틱스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매수세를 훔쳐갔다, 뺏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둘 다 이제 올라와 주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또 있는데 그쵸, 이 그쵸. 부분이 이제 로봇 ETF라고 네. 로봇에 이제 괜찮은 기업들을 선별을 해서 모아서. ETF 모아서 거기에 투자하는 게 있거든요. 그쵸. 그럼 로봇 ETF 두산 로보틱스가 들어오면서 로봇 ETF가 다시 형성이 돼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로봇 ETF를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로봇 전체적인 테마에 이제 매수세가 좀 붙을 수 있다. 네. 그 부분은 자금이 긍정적으로 유입이 볼 수 있다. 된다. 그렇죠. 이 그렇죠. ETF가 혹시 그럼 재편이 된 건가요? 아니면은 그 되고 있습니다. 진행 지금 중이고. 계속 진행 예. 중이구나. 그래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유진 다른 로봇 테마들이 지금 지지부진한 게 여기에 이제 비중을 줄여야 두산의 이제 로보틱스의 비중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빠져나와서 올라왔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만 독주를 했었고 지금 이제 편입이 어느 정도 되고 자리를 잡아감으로써 전체적인 훈풍이 불어오는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 로봇 테마의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 물론 로봇 테마는- 담당 테마이긴 하지만 그렇죠. 네, 무조건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당당합니다. 네, 네. 근데 객관적으로. 로봇 테마가
길게 보면 저 중장기적으로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그렇죠. 지금 조금 걸리는 게 전기차랑 네. 그 자율주행 쪽 네네. 어쨌든 로봇이랑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들인데 그쵸. 이쪽 부분들이 지금 삐그덕 하고 있는 관계라서 이쪽 단어 부분보다는 선택에 좀 아, 죄송합니다. 네, 지금 살짝 주춤하는 그렇죠, 상태라서 그렇죠. 네, 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잠시 쉬는 시간 뭐 좀 늦어진다 이렇게 그쵸, 보시면 되죠. 그래가지고 지금을 보실 건 협동 로봇이랑 뭐 사족보행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쪽을 조금 더 보시는 게 AI 관련된 로봇들을 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관련주가 그럼 뭐가 있을까요?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 뭐 그 삼성도 있고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진행하고 있고 뭐 대장으로는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 물류 로봇 쪽도 괜찮습니다. AMR, AGV 하는 뭐 유진 로봇, T 로보틱스 이런 쪽도 괜찮고 개인적으로는 감속기 쪽도 감속기. 휴머노이드 쪽으로 갈 거면 SBB테크 뭐 SPG 이런 쪽도 한 번쯤은 보실 필요가 있고 사실 감속기는 거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로보테마에서는 거의 감속기의 비중이 한 50%, 60%를 차지하기 그쵸, 그쵸. 때문에 중요하다. 내재화 욕구도 국내에서 좀 나오고 있고 해서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된 내용 자세한 건 제 영상 보시면 로보테마 하나씩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개인 영상만, 영상만 지금 홍보하고 홍보하고 계시는데 아니. 저기 저희 할 땐 같이 저희 좀- 거에 아, 집중을 해주세요. 세월간이에서도 좀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또 저만 말할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아까 2차 전지를 살짝 무시하셨는데 엄청난 친구 있거든요. 혹시 누군지 그 데리고 그 옵니다. 친구인가요? 데리고 옵니다. 한번 볼까요? 아. 이름도 중간에 잘랐어요.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장 직후에 저점 대비 3배 이상 주가 상승이 올라왔어요. 3배. 제가 2차 전지 담당자이지만 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네,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미 대응의 영역이라고 보는 부분이고 원래는 사실 그 파두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 좀 네. 안타까웠죠. 네. 그래서 에코프로 멀티도 이제 멀티리얼도 이름을 잘라나가지고 자꾸 불편한데 에코프로 멀티리얼즈도 원래 그 영업이익 쪽으로 해가지고 실적이 좀 좋지 않다 이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네. 파도 이슈가 터지고 얘네가 상장 직후에 상장 전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우려감이 좀 그쵸. 있었죠. 시장에서 이제 보는 시각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네. 근데 상장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래도 2차 전지다. 음. 그래도 우리 에코프로의 막내가 이제 입성하는데 네. 매수세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약간 이런 게 된 것 같아요. 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거는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을 그쵸.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맞아요. 뭐 신규 상장주의다 보니까 네. 기술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도 없다 보니까 네. 우리가 좀 이제는 이성을 좀 찾아야 될 시점이 아닐까. 뭐 주가가 더 올라가면 사실 좋아요. 왜냐면 이게 주식이라는 게 사실 국내 주식이 이게 가장 심한데 매수세가 한번 몰리기 시작하면은 이 그쵸. 사람들의 이 대동단결이 엄청나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어떤 민족입니까? 한민족이잖아요, 한민족이죠. 사실. 배달의 그쵸, 민족이기도 배달의 하죠. 민족인데 그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배달의 그쵸. 민족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주식을 다 배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정보를 한 주. 배달하면서 그 맞습니다. 사람들이 뭐야 이게 왜 올라 네. 하면서 계속 하면서 오르는 그쵸. 거거든요. 네. 예. 사실 이걸 매수하는 사람들도 오르는 이유를 모릅니다. 근데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냥 막 매수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뭐 키움증권이 그 가장 많이 쓰는 증권사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가장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미래에셋 쪽도 이제 엄청나게 들어오고 삼성증권까지도 이제 개인들이 많이 쓰는 창구들이거든요. 그쵸. 대부분의 개인들의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익절 전략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두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생각이 2차 듭니다. 전지 담당으로서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어디까지 더 갈 수 있을까요? 그냥 사견 진짜 개인적인 사견. 네. 개인적인 어디까지? 저도 진짜 좋아하긴 하는데 이거는 사실 위로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위로는 이미 열려 있기 때문에. 그쵸. 근데 만약에 무한대로 열려 그쵸. 있는 거죠. 근데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10만 원까지는 무조건 내려오지 않을까.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5일선까지 그쵸. 이탈하면서 네네. 웬만하면은 사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이 엄청나게 상승하는 종목들은 얘는 지금 이평선도 생성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5일선밖에 맞죠.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5일선을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일정 기간 지나고 한 20일 정도 지났을 때 21선이 형성이 되면은 21선 위쪽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거를 우리가 지켜봐야겠죠. 그쵸. 사실 이 첫날에 잡으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야수의 야수의 심장이라고 심장이죠. 하죠. 야수의 네. 심장이죠. 네.
주가가 3배 이상 뛴 이후에 그냥 보유를 하고 계시면 되세요. 이런 분들은 사실 넉넉하잖아요. 그쵸. 여유로워요. 사실 그 주가 대응 폭이 되게 맞죠. 여유롭게 심리적인 가져갈 수 있기 부분이 때문에. 되게 근데 사실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거는 에코프로 멀티리얼즈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맞습니다. 다 해당이 됩니다. 뭐 로봇도 그렇고 방산이나 조선이나 뭐 원전이나 이쪽도 다 통용되는 그렇죠.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실 때는 이렇게 좀 위험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은 이평선으로 대응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지지 구간이나 아니면은 본인만의 익절 라인을 정해 두시고 주가 흐름을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또 이런 종목을 사실 사고 싶잖아요. 그쵸? 오늘도 갔고 내일도 봤는데 내일도 가고 다음날부터 또 가고 이러면 지금이라도 이런 나만 느낌을 없어, 이거. 네, 나만 맞아. 없어 2차 전지 이런 느낌인데 그쵸, 그쵸. 그거를 좀 한편만 조금만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그쵸, 또 그쵸. 괜찮은 이제 종목을 또 찾아보시면 오히려 이제 본인의 실력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본인의 이제 계좌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그쵸, 있는 그쵸.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욕심을 버리는 게 사실 아, 제일 힘들죠. 힘들면서도 맞아요. 욕심을 버리면 사실 제일 필요하죠. 네, 맞아요. 사실 이게 기술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심리가, 신법, 네. 이 그쵸. 주식은 신법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아가는 시간들도 계속해서 가져가는 거를 좀 지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도 얘기도 하면서 저희도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가끔 시장가로 긁어요. 그거는 좀 그리고 빨리 나오죠. 우선. 그쵸, 그쵸. 스트레스 많은 그 많이 마음만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네. 한 뭐 2주 정도 시장가로 긁고 오케이 샀다 이런 느낌으로 하고 정리하는 거죠. 가끔 업무 효율이 좀 떨어질 때 네. 아드레날린을 좀 분비시키기 맞죠. 위해서 비결이 그거였구나. 그쵸, 그쵸. 가끔 이것까진 말 안 하려 했는데 2주에 신용도 한번 써봅니다. 4주 정도 살 수 있거든요. 아, 그쵸, 그쵸. 예, 그런 두 배 정도? 느낌으로. 예. 대신 대신 그 계좌를 좀 비워놔야 돼요. 그쵸, 그쵸. 예, 그 섞이면 안 되니까. 예수금이 있으면 괜히 더 사게 돼요. 100%로 그냥 예. 긁어버리면은 증백으로 또 가버리면은 아. 증거금 100%로 가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 맞습니다. 투자도 여러분들 중독이 될 수가 있어요. 합법적인 그쵸. 도박. 합법적인 도박이 그런 될 수가 얘기가 있기 많죠. 때문에 이게 도박이 되느냐 투자가 되느냐는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좋은 투자를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이슈 하나를 제가 또 말씀을 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슈. 최근에 한동원 관련주가 엄청나게 혹시 관련주. 많이 엄청나게 올랐죠.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저희가 촬영 특성상 그 정치 테마주를 말씀을 드릴 때는 저희 색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다 검은색. 반말로 한다라는 점 예.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 관련주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늘 맞죠. 대상홀딩스가 네. 볼까요? 저도 아침에 봤던 종목인데 와우. 엄청난 상승을 보였습니다. 대성홀딩스 우도 있거든요. 같이 올라갔어요. 우선주랑 원래 같이 올라가면은 그날 힘이 세죠. 그쵸, 이 친구 오늘 사고 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대상홀딩스 어디예요? 우선주는 여기 있습니다. 점상이에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안 보이는데 많이 자, 올라갔네요. 점상이에요. 점상. 심상치가 않죠. 사실 이 우선주는 그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좀 힘들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호가창을 지금 안 열어드리긴 했는데 호가가 여러분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맞죠. 그 주식 수가 적기 때문에 되게 그 등락폭이 클 때는 네, 맞아요. 대응을 못할 정도로 못해요. 여러분들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심하셔서 웬만하면은 소액으로 할 거 아니면은 보통주 위주로 대응하시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릴게요. 이거랑 또 뭐 유유제약도 있고요. 덕성 우도 같이 볼까요? 올라갔네요. 네. 일단 덕성을 먼저 살펴보고 원래 덕성이 무슨 관련주인지 아시죠? 초전도체로 그렇죠, 엮인 맞아요. 걸로 제가 알고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여기 이 구간이 초전도체 때 그쵸, 그쵸. 관련주고 지금 이 구간이 지금 초전도체. 발음이 안 전도체. 되네요. 초전도체. 전도체. 그쵸. 초전도체 네. 관련해서도 올라가고 한동훈 관련해서도 갑자기 엮이면서 이전 악성 물량들을 굉장히 크게 소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거래량도 되게 많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고 덕성 덕성 우가 우. 지금 와. 대박이네요. 네, 엄청난 차트가. 상승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그 정치 테마 관련 얘기가 나왔어. 그 뭐 이상한 얘기 할 건 아니고요. 뭐죠? 그 조심조심 좀 해주세요. 궁금하거든요. 국내는 정치 테마 주를 뗄래야 뗄 수 없는 없죠. 사이다. 없죠. 절대 없죠. 그래서 내년이 또 총선이잖아요. 그쵸. 네. 내년 또 5월 지금부터 5개월 남았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 5개월 남아서
정치 테마주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조심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쵸. 이런 지금 덕성우나 덕성처럼 이런 상승한 종목을 보기보다는 내가 그 종목도 종목을 들고 그렇죠. 있었는데 네. 마침 엮이면 네. 감사합니다 하고 수익을 챙기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쵸. 네. 이게 그 정치 쪽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미국도 내년 11월쯤 맞죠. 아주 대선이잖아요. 네. 맞죠? 와 근데 사실 저는 사실 지금 제일 약간 걱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이제 사실 2차 전지죠. 그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조마조마하거든요. 네. 아,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쵸, 우리 그쵸. 럼프 형 지지를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이 바이든 현 대통령이 나이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맞죠. 이 트럼프 쪽으로 표가 쏠리고 있다. 지지가 좀 많이 가고 있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돈도 맞아요. 또 너무 많이 풀었죠. 바이든 그쵸, 정부 그쵸. 때. 근데 뭐 풀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네, 있었기 맞죠, 때문에 맞죠. 코로나19도 있었고. 그쵸. 왜 갑자기 정적이 흐르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뭘 얘기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우리가 정치 얘기를 해서 그래요. 네, 정치 맞아요. 얘기 조심스럽게 민감해가지고. 민감하게 돼가지고 뭐 아무튼 네. 그 정치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기 핑거 스토리도 한동훈 관련주더라고요. 아. 이게 원래 웹툰 관련주잖아요. 그쵸. 근데 그 한동훈 관련주로 또 엮이면서 주가가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좀, 들어왔는데. 네, 엄청나죠. 이 단타라 엄청 친 겁니다. 이거는. 분봉으로 봐도 사실 이 시초가 부분에서 단타를 엄청나게 진행이 된 거라서 여러분들은 꼭 수익 보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은 네. 미장부터 네. 뭐 짧게 조선주 먼저 할까요? 조선주. 정리를. 미장은 뭐 정리를 저희가 딱히 할 게 없어가지고 그렇죠. 뭐 사실. 그냥 뭐 알고만 우리- 계시면 될 것 같고 항상 저희가 매일 정리해드릴 거니까. 네네. 조선주 뭐 한 줄평 하면은 결국 친환경이다. 친환경이다. 친환경으로 인한 고부가 가치 창출 가능한 산업으로 변하고 있다. 원픽은 삼성중공업이다. 네. 그 지금 당장 사도 괜찮은가요? 지금이요. 네. 아 그거는 이제 제가 영상에서 아, 풀어드리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밑에서 매수하고 계신가요? 아, 참 마감했구나. 알았습니다. 아, 시외 알겠습니다. 대응하시는 줄. 아, 시간에는 걸어놓고 왔잖아. 중공업 그래서 괜찮다면서요? 늦었구나. 아, 몰빵 때려.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돼요. 이러면 여러분 안 안 돼요. 자, 그럼 로봇은 그럼 어떻게 하죠? 자, 로봇은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매우 좋다.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 전기차 부분이 잠시 쉬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능형 로봇과 뭐 협동 로봇 쪽을 바라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리스크 지금 충분히 눌림이 많이 와서 네. 지금 이제 슬슬 이제 1차 매수 정도를 생각해 보셔도 괜찮은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뭐 리스크 부분은 딱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로봇 때문에. 근데 로봇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과 엮여 있어서 맞아요, 사실 맞아요. 아, 그쵸. 로봇만은 볼 수 없잖아요. 맞아요. 타 연관성이 크기 업종의 때문에.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맞죠, 그런 맞죠. 부분만 사실 조심한다면은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지수 부분도 조금 조심을 고려를 해야 하지 해야죠. 않나. 리스크 없다면서요? 로봇은 없어요. 로봇은 지수가 없다. 있는 거지. 로봇이 하락하면 로봇은 다른 없다. 거 네, 탓이다. 로봇은 아, 없고 오케이. 그 외부 영향으로 인해 거시적인 영향이나 이런 건 오케이. 있지만 로봇은 열심히 달려간다. 오케이 로봇은 그러면 좋다. 이제 2차 전지. 탑픽이야? 아 탑픽 탑픽이 저 아닌데. 탑픽 좀 애매한데 지금 저는 슈림 로봇 조금 괜찮아 슈림 로봇. 보이죠? 슈림 로봇. 네, 지금 많이 좀 죽어 있는데 네. 슈림 로봇도 조금 괜찮고 슈림 로봇도 좀 빡세죠. 그리고 이제 그 이 자율주행 관련된 장비주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장비주를 좀 좋아해요. 네. 그 대장보다는 그 따라오는 그 시총 작은 애들을 좀 좋아해서 그런 그쵸, 움직임이 좀 퓨런티어나 더- 이런 친구들 퓨런티어도 네, 매출액도 괜찮죠. 괜찮고 네. 해서 그런 친구들 좀 괜찮아 보인다. 자세한 건 제가 탑픽을 따로 뽑아서 다음 영상에 또 말씀드릴게요. 좋죠. 자, 2차 2차 전지. 전지. 네. 2차 전지는요, 여러분들 현재 쉬고 있습니다. 네, 대응의 영역이라고 지금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근데 2차 전지는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내연기관차에서 2차 전지 하이브리드 카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해외에서는 네. 지금 많은 이 완성차 업체들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맞아요. 전기차에 대해서 좀 사그러드는 좀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현대차는 지금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고 있는 그쵸. 상황이고 맞죠.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도 그렇게 타격을 받진 않았어요. 그래서 장비주들 지금 납품 나오는 거 보면은 A 프로도 그렇고 DNT도 그렇고 네. 지금 계속해서 수주가 맞아요.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이렇게 2차 전지 쪽 테마가 안 좋다 보니까 장비주들이 수급을 아예 못 받고 있어요. 네, 맞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A-Pro라던가 DNT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11월 달에만 해도 수주를 지금 거의 한 3개 정도 지금 냈거든요. 네. 그 공시를. 근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소외를 인식이라고 볼 수밖에 네, 없어서 이 A-Pro라던가 그리고 DNT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 찍어서 오늘 올려놨거든요. 여러분들 오셔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오랜만에 원래 제 LNF 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러분들 LNF 시청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뭐 아니 이차 개인 개별 뭐 영상 하지 말라고 하지 근데 않았어요? 이거는 왜냐면은 이 시장에 네. 좋은 흐름을 주기 위해서 지금 아, 너무 이제 후폭을 너무 소외를 그렇죠, 받고 그렇죠. 있으니까. 2차 전지가 너무 소외를 받다 보니까 제가 뭐가 되진 않습니다만 이거를 한 분이라도 봤을 때 100만 원이라도 시장에 들어간다면 근데 저는 진짜 제가 2차 전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쵸. 2차 어쨌든 주식 전문가긴 하지만 2차 전지를 메인으로 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참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의아했어요. 매출액, 수주, 공급 계약 맞아요. 체결 아주 쏟아지고 있는데 그쵸, 그쵸. 그 시장이 연간 참- 컨센 이런 거 다 좋은데 2차 전지라는 이유 그 단어가 들어가서 그러니까요. 못 가고 있는 게 이게-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양극재 문제예요. 양극재. 양극재. 이게 응급제는 괜찮아요? 응급제는 지금 봐야죠. 아, 이제부터 봐야죠. 이제부터? 이거를 말씀 안 드리고 끝낼 뻔했네요. 12월 달부터 아니 이게 진짜 말씀드려야 돼요. 오케이, 여러분들. 오케이. 12월 달부터 뭐가 있죠? 이 중국에서 그 흑연 수출 통제가 있습니다. 아, 맞아요. 맞죠, 근데 맞죠. 이 원래 응급제는요, 여러분들 흑연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중국의 과도점이에요. 맞죠.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제 맞아요. 수입에 의존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원재료는 다 중국에서 오죠. 그쵸. 포스코 케미칼이라던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그 응급제를 개발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흑연 수출 통제로 인해서 이 실리콘 응급제라던가 이 흑연을 대체할 수 있는 그쪽에 이제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쏠릴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이거는 좀 체크를 하고 아, 넘어가야 될 것 네, 같아요. 좋은 정보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해두시면은 투자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얘네들도 2차 전지라서 그리고 그 중국에서 이 퍼포먼스일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 한국만 이제 너네 너무 걱정하지 마 약간 이런 식의 퍼포먼스를 현재 보여줬거든요. 근데 또 너무 믿고 있다면? 믿을 나라를 믿어야지.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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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쵸. 너무 믿고 있다가 그쵸, 문제가 그쵸. 생길 그냥 수 오히려 차라리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두면은 마음이 맞아요. 편하니까. 그쵸. 네, 그쵸. 리스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득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 보수적으로 그쵸. 접근하는 편이 좋죠. 그쵸. 보수적으로 접근하되 이슈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뭐 그 뭐냐 방산 조선주도 올랐고 네네. 로봇도 올랐기 때문에 네. 2차 전지 파이팅을 외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아, 좋은데요? 괜찮죠? 굉장히 좋은데요? 만약에 나중에 로봇 테마가 좀 또 조정을 떨어져요. 심하게 받으면 아, 좋아요. 그쵸. 파이팅 네. 해주시고 네. 파이팅을 좋아요, 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그러면 2차 전지 파이팅을 그쵸, 하고 그쵸.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2차 전지를 외칠 저희가 테니까 저희가 파이팅을 할게요. 파이팅을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2차 전지 파이팅! 파이팅!